2025년에 새롭게 출시될 예정인 애플 제품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애플의 신제품 소식만 봐도 애플은 왜 존버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분더입니다. 애플의 신제품 소식을 빠르게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빠르게는 애플 아이폰 SE4가 출시될 예정입니다. 아마도 이 영상이 공개가 될 시점에는 벌써 출시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아이폰 SE 모델은 아이폰 14의 폼팩터를 기반으로 해서 살짝 변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터치 ID가 사라지고 페이스 ID가 탑재가 됩니다. OLED 디스플레이를 탑재합니다. 애플 인텔리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A18 칩을 기본적으로 탑재를 하게 되고요. 램도 8MB/로 업그레이드돼서 출시를 한다고 하네요. 카메라는 4800만 싱글 카메라가 탑재되어 출시합니다. 경박 단소의 핸드폰, 그 다음에 가성비의 아이폰을 찾으시는 분들에겐 굉장히 희소식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다음은 아이패드 11세대. 저가형 아이패드도 올해 신형 모델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애플 인텔리전스를 지원해야 하는 문제로 인해 A14에서 A17 프로로 대폭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의 사양은 같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아이패드 11세대는 그다지 혁신은 없고 살짝 CPU 정도 업그레이드 되는 느낌입니다. 자, 그리고 M4 칩을 탑재한 맥 스튜디오와 맥 프로입니다. 지난해 대부분의 맥이 M4 칩을 탑재한 가운데 아직도 M2 계열 프로세서를 장착한 채로 판매되고 있는 맥 스튜디오 그리고 맥 프로, 이 모든 제품이 M4 칩으로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맥 스튜디오는 다들 아시다시피 M4 맥스 칩과 M4 울트라 칩을 탑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그 성능이 얼마만큼 향상되어서 프로들, 그래픽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분들에게 얼마만큼의 시간 절약을 할 수 있을지 저도 M4 맥스 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살짝 고민인 게 M4 프로 맥 미니로 갈 거냐 아니면 M4 맥스가 탑재된 맥 스튜디오로 갈 거냐, 이 부분이 가장 저에게는 큰 고민인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혹시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혹시 있으시다면은 댓글 한번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맥 스튜디오 또 나오면은 M5나 혹은 M6 칩이 또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맨날 기다리다가 끝나는 수도 있어. 자, 다음은 아이폰 17 에어 소식인데요. 판매가 부진했던 기존의 플러스를 단종을 시키고 새롭게 등장할 아이폰 17 에어 모델입니다. 에어라는 이름에 걸맞게 두께가 아주 얇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5mm대의 두께로 역대 아이폰 중 가장 얇은 두께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특이한 점은 아이폰 SE처럼 싱글 카메라로 지원을 한다라고 하고요. 물리적인 심카드 없이 전자 심카드 eSIM으로만 구동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제 성능들은 어느 정도 상향 평준화가 되고 있는 시점이고, 굳이 성능을 따지지 않는 분들에게는 휴대성과 효율성, 그 다음에 가성비를 강조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애플워치 울트라 3 소식입니다. 사실 저는 애플워치 SE를 차고 있는데요. 잘 사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작년에 업데이트를 건너뛰고 블랙 마감만 추가한 울트라 3가 올해 출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적으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위성 연결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이제 하다 못해 위성까지 연결을 합니다. 사실은 이제 국내에서는 위성 연결에 그다지 호응이 없을 것 같고요. 미국에서는 상당한 호응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폰처럼 셀룰러나 와이파이 신호가 끊어진 상황에서 자체적으로 위성으로 비상 연락이나 간단한 문자 등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건데요. 과연 국내에도 쓸모가 있을지 정말로 궁금합니다. 또한 올해 애플워치 전반적으로 혈압 모니터링 기능을 다시 선보일 수 있다라는 루머가 있습니다. 다음은 에어팟 프로 3입니다. 에어팟 프로도 3년 만에 신제품을 출시한다라고 하는데요. 신형 무선 오디오 칩 예상하는데 H3로 판명이 될 것 같습니다. 더욱 개선된 AAC 기능과 연결 성능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루머에 따르면 애플이 에어팟에서도 심박이나 상대적 체온 측정 등의 건강 기능을 일부 탑재할 것이라고 하는데, 에어팟 프로 3에서 첫 결실을 맺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애플은 워치와 더불어서 우리의 건강을 챙겨주는 기특한 녀석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애플의 이런 건강을 모니터링하는 기능이 보험회사 건강보험과 연결이 돼서 혹은 국가 이멀전시 119와 연결이 돼서 독거노인이라든지 고위험군에 속한 분들이 상시적으로 위험 상황에 닥쳤을 때 보고가 바로바로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 구축도 우리나라에서도 좀 필요해 보이기는 합니다. 그 다음은 에어태그 2입니다. 에어태그의 후속 모델도 올해 출시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에어태그는 무선 와이드밴드 칩을 탑재해 지금 에어태그보다 신호 범위가 더욱 넓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봄부터는 우리나라에도 나의 찾기 네트워크 서비스가 개시될 예정이니만큼 에어태그가 드디어 쓸만한 물건으로 재탄생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2세대 무선 와이드밴드 신호의 범위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연 이 신호의 커버리지는 어느 정도이고 얼마만큼의 거리가 확보될지에 따라 그 쓰임새가 많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애플의 2025년 신제품 출시 계획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맨날 뭔가가 계속 출시를 하고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애플은 존버다 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말은 아닌 것 같고요. 저조차도 M4 맥 미니와 M4 맥 스튜디오 이 두 가지 제품을 지금 비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출시가 된 이후에 살지 말지 업그레이드를 해야 될지 말지 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이렇게 봐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본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